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브라이틱스 AI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을 알아볼 건데 바로 말씀드렸던 브라이틱스 AI 플랫폼을 이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시부터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그래프나 차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 통계 지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통계 지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브라이틱스 AI와 함께해서 데이터 과학자가 되어보는 경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이틱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스튜디오를 열어줍니다. 런처 프로그램이 열리면 가운데 버튼은 Start All Service for ML을 클릭해서 런처를 실행하게 됩니다. 런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화면을 좀 넓게 하기 위해서 F11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학생들의 팝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멀리뛰기 왕을 예측해 주는 것을 3교시까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번 교시에서는 팝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들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 시각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교시, 3교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문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멀리뛰기를 잘할 수 있는 친구를 예측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팝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장 멀리뛰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예상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는 팝스 데이터를 브라이틱스로 가져오는 임포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브라이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으셔도 되는데요. 네,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브라이틱스라고 썼습니다. 자, 이름을 써주신 다음에 중간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모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New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만들려는 모델은 멀리뛰기 왕이니까요. 선생님은 멀리뛰기 왕이라고 모델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목과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하는 부분들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는 기법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의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모델이 처음 생성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아무 곳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브라이틱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all 펑션을 눌러주게 되면은 제공되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할 동작은 팝스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읽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읽어올 곳을 지정해 주는 것을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에 있는 창을 클릭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제공되어진 엑셀 파일을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 add를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있다면 로컬 버튼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스튜던트 데이터라는 엑셀 형태로 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보면 엑셀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게 되고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형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리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컬럼 네임, 그래서 행의 제목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만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는 콤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넥스트를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그냥 피니시 누르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 데이터가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데이터가 추가되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업로드 앞에 있는 세모 버튼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OK 버튼을 누르면 수집된 데이터가 브라이틱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혹시나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했던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단계까지 완료된 뒤에 다음 영상을 같이 시청하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틱스에서 학생들의 팝스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거예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이틱스에서는 설정해주는 단계 다음에 이 과정을 실행해주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런 버튼을 눌러서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고 중간에 오류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액세스 허용을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초 만에 벌써 모든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Done을 눌러서 실행해 주면 되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데이터 읽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물론 이 친구들은 임의로 만들어진 친구들이고요. 팝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팝스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이 제목이 이 칸에 대한 속성 이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student name, 학생의 이름이 되겠죠? 학생의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려주는 젠더라는 속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팝스 테스트가 기억하시죠? 롱런이 뭘까요? 이 데이터는 오래 달리기 했을 때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9.4이라는 얘기는 9분 42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플렉스는 뭘까요? 팝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뭘까요? 유연성 테스트입니다. 유연성 테스트로 심X 환이라는 친구는 14.3cm만큼 유연성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그립 있죠. 라이트 핸드, 그립 레프트 핸드에서 악력, 얼마나 힘 세게 쥐었는지 측정 장비를 통해서 하는 악력 테스트가 오른손과 왼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일곱 번째 데이터는 스탠딩 점프,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멀리 뛰기 한 결과를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2m 25cm를 뛰었네요. 굉장히 많이 뛰었네요. 선생님 한 1m 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이름을 포함해서 총 9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섯 번째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키와 몸무게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null이라는 뜻의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누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빠진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네 번째 유효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브라이틱스에서는 아주 쉽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 다시 위에 있는 공간에 와서 더블 클릭 해주면 새로운 함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과정, 이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입력된 데이터를 어떤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7개의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는 입력되지 않은 자료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결측치라고 합니다. 이 결측치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던 것과 데이터가 연결된 선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데이터가 그 다음에 함수를 쓸 수 있도록 입력이 되어진 상태가 됩니다. 자, 중간에서 보면은 결측치 제거라고 되어 있죠. 네, 이때 input 컬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9개의 속성 중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 select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행을 전부 다 선택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행들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요. select all 버튼을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input 컬럼에 9개의 속성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자, X 버튼 눌러주고요. 짜잔! 네, 역시 실행이 안 되죠. 뭘 빼먹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run 버튼을 안 눌러줘서 그래요. 자, run 버튼 눌러줘 보겠습니다. 1초, 2초. 네, 불과 2초 만에 데이터들 중에서 없는 데이터를 모두 처리를 했네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 and after. 이전에는 총 9개의 속성이 267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죠.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사라졌는지 봤더니 264개만 남아있네요.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가? 3개의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모두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생겼던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전에 있던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된 친구는 다시 영상 앞부분을 보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그러면 유효한 데이터, 내가 데이터 분석에 쓸만한 데이터들만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어떤 관계, 어떤 통계 같은 것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서 정리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펑션에 가서 데이터의 통계와 관련된 것 중에 자, 이 중에서 데이터 프로파일을 보면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별다른 설정할 게 없이요. 바로 런만 눌러주면은 이 데이터들에 대한 간단한 통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통계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5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로파일을 눌러보면은 아직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몇 개의 속성들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때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 화면을 눌러서 새로운 창에 띄워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9개의 속성 중에서 숫자로 된 데이터들만 보여주게 되는데요. 플렉스가 유연성이죠. 유연성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총 14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력에 대한 거죠. 악력, 왼쪽 손에 대한 악력, 오른쪽 손에 대한 악력이 있고요. 이때 평균값은 28, 그 다음에 최소값은 13, 최대값은 51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그래프를 옆에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쭉 총 나머지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 선생님은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바로 여기서 키랑 몸무게였어요. 몸무게를 봤더니 최소 학생이 43kg, 최대 학생은 126kg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60kg 정도가 평균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 속성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 그리고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간단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멀리뛰기를 잘하는 것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리뛰기에 대한 정보도 한번 보도록 하죠. 멀리뛰기는 최소 70cm, 에게 요만큼 뛰네요. 그죠? 그 다음 가장 많이 뛴 친구가 2m 50cm를 뛰었고요. 평균적으로 160cm를 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리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속성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창을 하나 지워주시고요. 다시 기존의 창에서 F11을 눌러줍니다.
자, 각각의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들의 속성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주는 툴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고요. 이 더블 클릭한 뒤에 all 펑션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요소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자, 상관관계 함수를 바로 이쪽에서 버튼에서 런을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말고도 숨겨져 있는 런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내리면 밑에 런이 있어요. 자, 런을 한번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못됐네요. 네, 오류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자료는 결측치를 제거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면서 속성들의 통계를 보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결측치를 제거한 화살표를 연결해 주어야 데이터가 가져오게 됩니다. 프로파일은 필요한 경우는 두셔도 되는데요. 필요 없는 경우는 한번 확인했으면 X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상관관계 블록을 다시 연결해서 결측치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상관관계 함수를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연결선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해주면 상관관계에 결측치를 제거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상관관계에서 결측치에서 어떤 요소들, 어떤 속성들을 비교해 볼지를 인풋 컬럼에서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 모든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별이나 이름 같은 것들은 빠지게 되고 분석할 수 있는 숫자로 되어진 형태들만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런 버튼 눌러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초 만에 상관관계 분석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상관관계를 보면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상관관계에 관련된 지수들인데요. 별표가 3개나 있는 만큼 숫자가 큰 것들, 최소값이 -1부터 그 다음 최대값이 1까지입니다. 0이란 얘기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얘기고요. 1이나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상관관계는 0.9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숫자뿐만 아니라 그래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X축에는 왼손의 악력, 그 다음에 Y축에는 오른손의 악력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학생들을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점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학생들이 이 경향성부터 떨어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낮은 거고요. 가운데 모여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과의 거리를 가지고 얼마나 데이터가 퍼져 있는가를 가지고 분산이라는 통계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요. 이 분산을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표준 편차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산과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통계 용어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영어로 베리언트라는 게 나왔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리언트? 그게 과연 뭐지? 첫 번째 통계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분산이라고 불려요. 분산은 그 그래프 중에서 그 지점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평균값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를 준비했어요. 과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D 과수원과 L 과수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과수원은 복숭아가 나오는데 크게 A 복숭아, B 복숭아, C 복숭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복숭아가 맛있다, 맛없다, 바로 이게 뭐냐면 당도로 결정이 되어져요. D 과수원인 경우 A 복숭아는 당도가 12브릭스, B 복숭아는 14브릭스, C 복숭아는 16브릭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평균을, 세 개의 복숭아의 평균을 내봤더니 14브릭스가 나오죠. 근데 A 복숭아는 -2만큼, C 복숭아는 +2만큼의 차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편차입니다.
근데 편차는 그렇게 봤더니 두 개의 숫자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더했더니 0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편차 0이라는 얘기는 평균이랑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숫자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그 숫자의 평균을 내준 것을 분산이라고 해요. D 과수원과 L 과수원을 보면 D 과수원은 분산이 2.67이지만 L 과수원은 24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평균이라고 하면 D 가수원에서 나온 복숭아는 보통 14브릭스 정도에서 2.67 정도 당도가 왔다 갔다 거린다고 볼 수 있지만 L 가수원 같은 경우는 24의 당도가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떨 때는 맛있는 복숭아가, 어떨 때는 맛이 없는 복숭아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분산은 기본적으로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인 분산을 다시 한번 만들어준 통계 지식이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분산을 위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값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제곱의 값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곱근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14를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D 과수원과 L 과수원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2.67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웠습니다. 그 결과는 1.63. 그러면 D 과수원은 14 평균 브릭스에서 1.63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는 복숭아들만 모여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L 과수원은 분산이 24가 나왔어요. 24라는 값에 제곱근을 씌워주게 되면 4.9가 됩니다. 그러면 14 브릭스에서 플러스 4.9, 마이너스 4.9까지 이 구간까지의 복숭아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얘기는 어떨 때는 맛있는 복숭아가, 반면에 어떨 때는 맛이 없는 복숭아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하기 위한 통계 지식이 분산, 그리고 그거의 제곱값을 씌워준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자, 2교시 잘 들으셨죠? 선생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이번에도 퀴즈를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짜잔!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이상하거나 중간에 빠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네, 맞아요. 유효 데이터 정리입니다. 역시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2번째입니다.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제곱하여 합한 수치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2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분산입니다. 역시 잘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크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그 중간에 데이터에 관련된 용어들도 2가지가 나왔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잘못된 데이터와 잘된 데이터를 나눠주는 유효 데이터를 정리해서 잘된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아주 간단하지만 분산,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해준 수치인 분산과 그걸 다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곱근을 씌운 표준편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3교시에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한 내용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반에서 가장 멀리 뛰기를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군지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